자, 지금부터 삼각함수에 대한 그래프 나갈 텐데 페이지 16페이지 보시면 되겠어요. 현재 이 삼각함수의 그래프. 근데 이 내용은 워낙 쉬워서 앞에 배웠던 기본 성질과 그 어떤 연산 과정만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상당히 쉽게 문제 풀 수 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공부할 것은 뭐냐? 그러면 기본형이다. 그러면 이 내용 한번 잘 보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렇게 원이 있는데 여기가 R, R이에요. 자, 그렇다면 현재 우리가 볼 것은 바로 이렇게 각도를 매길 거야. 그러면 여기를 R로 하고 여기는 X, 이게 Y가 되겠죠. 그리고 각도가 낮으면 현재 이런 모습을 띠게 될 거야. 이런 식으로. 수직. 그리고 각도가 충분히 커지면 아마도 값이 더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이렇게. 그렇다면 질문. 사인 세타가 뭐죠? 라고 하면요. 우리는 R분의 Y다 라고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 이 각도가 점점 커짐에 따라서 계산하는 과정인데 이 사인 그래프를 잘 보세요. 가장 중요한 건 R분의 Y잖아요. 그러면 이 좌표가 원을 따라 움직인단 말이야. 원을 따라 움직이면은 결국엔 뭐가 돼요? X나 Y 값을 계속 변동하겠죠. 근데 유일하게 안 변하는 게 있다? 뭐가 안 변하지? 하면은 바로 이 반지름 값이 고정되어 있다. 현재 이것은 고정이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얘는 삼각함수를 그리는데 반지름 값은 고정되어 있다. 다시 말하면 분모가 딱 고정되어 있어 라고 설명해 주는 거야. 그러면 결국 우리는 바로 이 부분만 관찰하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지금부터 나와 함께 뭐 하자? 높이만 관찰하자. 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만약 45도가 되면 어때요? 이만큼이죠? 30도 이렇게 될 거고 60도 되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서는 0도에서 90도까지는 어때요? 각도가 커지면. 각도가 커지면 커질수록 높이 값도 높이만 보면 돼. 딴 거 보지 말고 높이만 보면 돼. 높이가 어떻게 돼? 점점 커지겠죠. 자, 그래서 이거 보니까 이거를 사분면을 쫙 가위줄로 해가지고 옆으로 쭉 늘어뜨리는 거야. 그러면 설명해 주는 과정은 여기가 1사분면, 여기가 2사분면, 여기가 3사분면, 여기가 4사분면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0, 2분의 파이, 그 다음에 파이, 2분의 3파이, 2파이다 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높이 값이 어때요? 잘 보세요. 0도 그러면 어떻게 돼요? 높이는 0. 그러니까 R분의 0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맨 처음에 0도일 때는 기본적으로 삼각함수 값은 0이 되는 거야. 이렇게. 그리고 90도까지는 어떻게 되겠어요? 높이가 증가하겠죠. 높이가 원의 궤적을 따라서 움직이는 거야. 원의 궤적. 그러니까 이 궤적을 따라 움직인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결국 이것도 이렇게 올라갈 수밖에 없죠. 원의 궤적처럼. 그러면 질문하는 게 얘가 최고로 높이 올라가면 얼마가 돼? 하면은 바로 이 지점까지 올 거야. 그치? 그럼 요 지점까지가 온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바로 현재 높이 값이 R이 되겠네? 그러면 높이가 R이면 R분의 R 이게 되겠죠. R분의 R이니까 얼마 돼요? 내가 지금 비교할 대상이 반지름하고 같아지니까 이때 값이 1 나온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질문. 0도에서 90도까지는 계속 높이 값 증가했죠. 그러면 90도 넘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높이가 감소할 거야. 자, 봐. Y 값이 양수니까 양의 방향으로 증가, 양의 방향으로 감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양의 방향 증가, 양의 방향으로 감소. 이렇게. 그러면 거꾸로 또 이제 뭐가 돼요? 음의 방향으로. 길이는 커지죠. 음의 방향으로 증가. 그래서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270도가 돼버리면 이때 위치는 바로 여기에 올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R분의 마이너스 R 되니까 당연히 마이너스 1 나오겠죠. 여기가 바로 마이너스 1이야 이게 되는 거예요. 아, 그리고 높이가 마이너스 R 다시 높이는 어떻게 길이가 짧아지죠. 그러니까 음의 방향으로 감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요것이 우리가 첫 번째 공부하게 될 바로 y 콜 sin x라는 함수가 되는 거예요. 됐죠? 현재 이것이 바로 y는 sin x다.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 원의 궤적을 따라서 움직이는구나 라고 우리가 파악하시면 되는 거예요. 결국 양의 방향으로 증가, 양의 방향으로 감소, 음의 방향으로 증가, 음의 방향 감소.
원의 궤적 따라서 양의 방향 증가, 양의 방향 감소, 음의 방향 증가, 음의 방향 감소 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한 바퀴를 돌면 어디로 오죠? 바로 제자리로 온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끝나고 나면 이 그림은 바로 옆에 붙여서 똑같은 그림을 반복해서 그리면 되겠구나 설명할 수 있죠. 그래서 첫 번째, 이 그림을 보고 나면 질문하는 거예요. 혹시 이 그래프 중에서 그래프가 끊어지는 데 있나요? 그림 끊어지는 데 있어 없어? 없죠. 정의역은 어때 하면은 실수 전체가 되는 거야. 정의역은 실수 전체. 두 번째, 치역은 어때요? 치역은 y는 높이 올라가면 얼마까지? 1까지. 내려가면 어디까지? 마이너스 1까지 내려가 이 뜻이죠. 그래서 나는 현재 얘는 마이너스 1부터 y가 1 사이야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말하지 않아도 얘는 최대값이 얼마다? 바로 1 나올 거야. 바로 비교 대상이 반지름이기 때문인 거야. 그리고 최소값은 얼마지? 라고 한다면 이것은 마이너스 1이다 라고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상악함수에서 주기는 어떻죠? 라고 물어봤어요. 자, 주기라는 것은 뭐냐면 같은 값이 반복되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계절이 4계절이잖아. 봄, 여름, 가을, 겨울. 봄, 여름, 가을, 겨울. 이것을 우리는 4계라고 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계절이 얼마가 주기야? 라고 하면 4계절이다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봤을 때 일단 원이니까 얘는 어차피 최고 맥시멈 한 바퀴를 돌면 제자리로 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문제는 2파이는 알겠는데 혹시 그 한 바퀴 안쪽의 구간에서 그림이 반복될까? 라고 묻는 거야. 자, 그러면 현재 이 그림을 봐봐. 이 그림 어때요? 반복됩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결국 이거는 한 바퀴를 돌고 최종적으로 와야만 현재 뭐 할 수 있다? 똑같은 그림이 반복될 거야 해서 2파이라고 적어주는 거야. 그리고 현재 선생님이 이 주기하고 이 대칭이라는 과정에 대해 선생님이 특강을 잡았어. 그래서 그걸 개념적 사고 수학2에서 함수 특강에 다뤄놨는데 혹시 이 강의를 듣는 학생들 중 수학 1만 듣는 학생들이 있을지도 몰라.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부터 여기 위에다가 링크를 달아놓을 거야. 알았죠? 그러니까 현재 이 해당 강의를 듣고 나서 나 주기대칭에 대한 표현 꼭 배워야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위에 있는 링크를 통해 가지고 주기대칭에 관련된 설명을 꼭 챙겨 듣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주기대칭이야. 아마 대략적으로 풀 버전이면 거의 한 48분, 55분 뭐 이 정도 하게 될 텐데 그 강의 꼭 챙겨서 풀 버전으로 봐주길 바래. 자, 그래서 이 표현하는 방법도 거기서 알려줄 거야. 주기는 2파이. 그리고 이걸 표장하는 방법은 바로 fx가 fx 플러스 2파이다 라고 설명해 준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요 정의역 사이의 거리, 요 거리가 바로 주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알겠죠? 그럼 이 두 점 사이의 거리가 얼마야? 하면은 2파이. x와 x 더하기 2파이. 두 개를 빼버리면 슥슥. 바로 2파이가 주기다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이런 표현법도 배우셔야 되고 마지막 대칭을 보는데 보통 일반적인 함수는 말이다. 일반적인 함수는 점대칭이냐 선대칭이냐 이 두 가지만 공부하게 돼. 왜냐하면 우리가 여태까지 공부했던 함수는 전부 다 다항함수였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1차, 2차, 3차, 4차. 그래서 지수함수는 자체가 대칭이 안 되잖아. 로그는 로그 자체가 대칭이 안 되잖아. 지수함수하고 로그함수가 됐을 땐 역함수 따져볼 수 있겠지만 함수 자체가 주기나 대칭은 안 돼요.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을 때 함수 자체가 주기대칭을 주중에서 대칭을 품고 있는 함수는 대칭의 성질을 품고 있는 함수는 다항함수밖에 없다. 근데 다항함수는 어떠니? 하면은 점대칭이냐 선대칭이냐 이런단 말이야. 자, 따라와 보자. 근데 우리 상악함수는요 엄마가 누구냐면 엄마가 원이야. 그쵸? 엄마가 원이야. 그러다 보니까 얘는 원점 대칭 맞습니까? 라고 하면 맞아요. 또한 어때요? y축 대칭 맞습니까? 라고 하면 맞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얘는 삼각함수는 엄마가 누구냐면 원이란 말이야. 그래서 원의 성질을 그대로 빨아들인다. 자, 그래서 우리가 책에서 잘못 배우는 것 중에 하나가 야, 삼각함수 봤지? 저 이 삼각함수는 어때? 삼각함수 이거 원점 대칭. 교과서에 그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거는 잘못되었다. 그래서 이 대칭은 크게 두 가지가 되는데 얘는 점대칭하고
선대칭이 모두 되는 함수가 바로 상악함수다. 설명해 주는 거야. 자, 한번 보자. 그러면 선생님은 원점 대칭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 이렇게 연결될 테니까. 하지만 여기만 대칭인가? 나는 파이 콤마 0 대칭이라고 해도 되잖아. 이게 되는 거예요. 이 선에 관한 대칭이니까. 이 점에 관한 대칭 또는 2파이 콤마 0 대칭 다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는 0 콤마 0, 파이 콤마 0, 2파이 콤마 0 결국 이 점들에 관한 모두 대칭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다. 이 되는 거예요. 자, 또한 선생님 근데 얘는 2분의 파이라는 직선 x 이퀄 2분의 파이에 관해서 자기는 대칭이다 라고 말하고 싶다 이거예요. 어때요? 오케이. 여기 어때요? 오케이. 이렇게 되는 거죠. 아, 그럼 얘는 기본 선대칭도 되는구나. x 이퀄 2분의 파이, x 이퀄 2분의 3파이, x 이퀄 2분의 5파이. 자, 이런 직선들에 관해서도 대칭이 된다라고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꼭 기억할 게 상악함수는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내가 상악함수야 라고 말하면 주기와 대칭의 성질을 모두 끌어안고 있다는 걸 강조해 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내가 상악함수야 라고 말하면 뭔 뜻이라고? 아, 나는 주기와 대칭을 동시에 품고 있는 내용이구나 라는 점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 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요 점을 꼭 기억하셔요. 예. 자, 그래서 상악함수 간단히 그래프 그려봤고요. 두 번째 중요한 건 여러분들 이 글씨 1번, 2번, 3번, 4번을 외우는 게 아니에요. 현재 이 1번, 2번, 3번, 4번의 내용은요. 단순하게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보고 아, 이렇게 말할 수 있니? 라고 묻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림을 봤으면 그림에 대해서 이렇게 코멘트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칠판을 정리하고 두 번째 코사인 x도 한번 똑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는 코사인 봅시다. 코사인은 뭐죠? 라고 질문한다면 코사인은 바로 r분의 x다 이 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 똑같습니다. 요번에는 뭐야 하면은 이 r 값이 결국 r분의 x이기 때문에 빗변인 반지름은 고정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생각할 필요가 없어. 그러면 나는 뭐만 보면 돼? 하면은 바로 분자인 x만 보면 돼. x가 뭐야? 하면 밑변이잖아 라고 묻는 거예요. 밑변. 그러니까 우리는 얘가 값이 점점 커질 때로 밑변의 길이가 어떻게 되지요? 라고 묻는 거야. 그쵸? 그럼 보세요. 어떻게 돼요? 양의 방향으로 감소가 되죠. 양의 방향 감소. 양의 방향으로 감소, 음의 방향으로 증가. 그 다음에 음의 방향으로 감소, 양의 방향으로 증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이 과정도 결국 양의 방향 감소, 음의 방향 증가, 음의 방향 감소, 양의 방향 증가 하는 모습을 띈다는 얘기야. 그렇다면 나는 이걸 가지고 코사인 함수를 한번 그려봐야지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하면은 0, 2분의 파이, 2분의 3파이, 2파이다. 그리고 정리해주는 과정은 이렇게 정리를 해줍시다.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그림을 조금만 더 크게 그립시다. 이렇게.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코사인은 맨 처음에 0도면 어떻게 돼? 하면은 딱 높이가 0이니까 밑변의 길이가 반지름 r이 되는 거야. 그러면 r분의 r이니까 어떻게 돼요? 값이 1 되겠죠. 그러면 r에서 출발해서 길이가 점점 줄어드는 거죠. 요 r에서 점점 줄어든다. 그래서 현재 여기가 바로 얼마다? r분의 r인 1. 그리고 양의 방향 감소. 양의 방향 감소, 음의 방향으로 증가, 음의 방향으로 감소, 양의 방향으로 증가. 이게 되는 거죠. 아,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여기가 바로 1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구나. 이게 되는 거죠. 그렇죠. 바로 그 값을 계산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뭡니까? 정의역. 보니까 구멍 뚫린 데가 하나도 없죠. 예. 그러면 이것은 실수 전체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치역은 어떻죠? 그러면 마이너스 1에서 1까지인데 이렇게 설명하시면 되는 거예요. 세 번째,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알고 있는 주기는 뭐죠? 라고 설명했어요. 그러면 아까 똑같죠? 여기도 혹시라도 또 뭐라고 하실 분이 있어서 적어줘야겠네. 최대값은 얼마?
최대값 1, 최소값, 그렇다면 이것은 마이너스 1이다 적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주기가 어떻죠? 라고 설명했어요. 얘는 한 바퀴 돌 동안, 한 바퀴 돌면 어차피 제자리니까 그때는 주기가 2파이가 맞아. 근데 한 바퀴 내에 같은 그림이 반복되냐? 라고 물어본다면 한 바퀴 내에는 같은 그림이 없지. 맞아요. 그래서 이거는 주기가 2파이다 적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표현하는 방식은 바로 fx equal f의 x 더하기 2파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꼭 아까 했지만 링크로 넣은 거 통해서 강의 챙겨보세요. 그 다음에 네 번째, 현재 대칭입니까? 라고 묻는데 얘도 마찬가지 원이니까 결국 뭐가 됩니까? 하면은 바로 이렇게 되는 함수죠 원래. 그래서 y축 대칭이다 라고 보통 많은 책이 얘기해줘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나는 현재 선대칭은 선대칭이죠. 그 중에서 어떤 선대칭이야? 라고 물어본다면 첫 번째는 y축에 해당하는 x 이퀄 0 대칭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만 대칭이 되는 건 아니다. 바로 x 이퀄 파이, x 이퀄 2파이에 관한 대칭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 이해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러면 점대칭도 가능해? 예. 점대칭도 가능하죠. 근데 그림을 보니까 난 이 점에 관한 대칭인데 라고 해도 전혀 문제가 없죠. 이 점에 관한 대칭이라고 해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여기가 2분의 파이 콤마 0대칭, 그 다음에 2분의 3파이 콤마 0대칭 이렇게 설명해 줄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칭은 종류가 하나가 아닌 여러 가지를 표현할 수 있는데 요 앞에 있는 네 가지도 마찬가지지만 이 그림을 가지고 말해주는 과정이지 이 글씨를 외우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 왼쪽의 그래프만 그릴 수 있다면 오른쪽의 내용은 전부 다 얘기할 수 있고요. 그 중에서 이 주기대칭에 대한 심화하는 내용을 위에 있는 링크 통해서 꼭 챙겨가시길 부탁드린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 두 번째 우리가 공부한 내용은 뭐다? 바로 y 콜 코사인 x를 공부해 보았다. 자, 이제 칠판 정리하고 마지막 탄젠트 x만 볼 거야. 근데 사실은 가장 중요했던 건 뭐냐? 사인, 코사인이 가장 중요하고요. 사실은 탄젠트는 그냥 가볍게만 보고 넘어가시면 되는 내용입니다. 아시겠죠? 칠판 정리 후 바로 마지막 탄젠트 살펴봅시다. 자, 이제 마지막 상학함수의 그래프 탄젠트 함수 볼 텐데, 자, y 콜 탄젠트 x를 설명할 거야. 현재 이 과정에서 요 설명하고자 하는 탄젠트 세타는 x분의 y죠. 자, 요때 학생들이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뭐냐면 그럼 여기 있는 y와 2y, xx 같은 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 그렇진 않아요. 현재 이것은 밑변, 높이를 나타내는 함수고, 이거 나타내는 값이고, 얘는 그래프예요. 일명 함수. 그러니까 여기 있는 세타가 x가 되는 거죠. 여기 밑변의 길이가 x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다만 이제 문제는 뭐냐면 탄젠트 그래프는 이제 반지름이 없고요. 바로 x와 y라는 것을 변수로 가지고 있다. 자, 한번 살펴볼까요? 현재 이 과정을 보시면요. 밑변 길이가 어땠어요? 밑변 길이는 길었는데 점점 짧아지고 있죠. 그러니까 밑변 길이가 길었는데 점점 짧아지고 있어 라고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대신에 밑변의 높이라는 값은 작았는데 점점 커지고 있어요 라고 설명해 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쵸? 예. 그러다 보니까 현재 여기 값은 얼마다? 45도일 때 이 탄젠트 값은 1 나온다. 그러면 얘는 어떠냐? 하면은 45도 작으면 세타가 4분의 파이보다 작으면, 그쵸? 요때는 얼마 나오냐면 0과 1 사이구나 생각할 수 있어요. 이 탄젠트 세타라는 게 0과 1 사이구나. 그리고 45도이 넘어가면 4분의 파이를 넘어간다면 이때는 세타가 이렇게 값이 커지면 탄젠트 값이 1보다 커지는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그래프를 갖고 들어가 보니까 살짝 여기 조그맣게만 그려볼게요. 하나, 둘, 셋, 넷 잡아줬어요. 그럼 여기가 0이고요. 2분의 파이고요. 그 다음에 파이고 2분의 3파이고 2파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관찰해 볼게. 일단 45도일 때 1 나오니까 이 45도 한번 살짝 그려봤어요. 자, 이런 식으로.
맨 처음에는 얼마 나왔다? 0도요. 딱 그러면은 높이가 0이고 밑변 그리는 r이니까 r분의 0이면 0이다 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기본적으로 내가 45도야 라고 하면은 값이 1 나올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1 나오고 그 다음에 현재 0과 1 사이에다가 1 나왔다가 그 다음에 1보다 커질 거예요. 근데 90도가 되잖아요. 그러면 90도가 돼버리면 밑변이 얼마 나오냐면 0이 나오죠. 그럼 분모가 0 나오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x는 0 나오면 안 되는 거야. 그치? 그러면 90도일 때 값은 없다 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값이 얼마 돼? 0.1분의 얼마 이 되겠죠. 만약에 0.1분의 얼마, 예를 들어서 뭐 a다라고 치면 이거는 뭐냐면 위아래 10을 곱하면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0.01분의 a다 하면은 위아래 100을 곱하는 건 100a가 되겠죠. 그러니까 분모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0에 가까워질수록 역수가 되면서 값은 끝없이 위로 올라가겠네 이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값은 계속해서 무한대로 올라간다 이게 되는 거예요. 아, 그러면 거의 90도가 돼버리면 전체 값은 얼마 된다? 무한대로 올라갈 거야 라고 설명해 주는 거야. 타이트 값은 무한대로 올라갈 거야. 자, 그러면 살짝 봐봐. 그럼 옆으로 가면 어떻게 될까? 라고 질문해 봤어요. 옆으로 가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옆으로 갔을 때는요, 현재 이런 모습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주황색에 해당하는 이 모습이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모습이 나올 거야. 자, 그러다 보니까 1사분면의 모습을 2사분면에서는 반대로 갈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이 그래프가 어떻게 나와야 돼 하면은 정확히 말하면 양의 방향 증가했으면 이렇게 가는 게 사실은 맞는 거죠. 올라간 만큼 내려와야 된단 말이야. 맞아요. 그런데 여기가 뭐라고? 올, 싸, 탄, 코예요. 그러니까 2사분면은 뭐만 양수냐면 사인만 양수야. 그러니까 2사분면에선 탄젠트는 음수가 된다고. 그러니까 네 모습은 맞는데 얘가 어떻게 돼야 돼? 라고 하면 양의 방향에서 감소하면 안 되고 음의 방향 상태에서 쭉 하고 와라 이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사실은 이렇게 되는 모습이 부호를 반대로 해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음의 방향에서 쭉 하고 오는 모습을 띈다. 또 다시 넘어가면 파랑, 주황, 노랑 이렇게 할 테니까 1사분면하고 똑같은 모습을 갖겠구나 라고 설명해 주는 거고, 또 여기 넘어가 버리면 마찬가지면 0 나오면 안 되겠죠? 예,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요 값, 요거 살짝 지워서 요런 모습을 띄고 있다 이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현재 이 그래프를 딱 봤을 때 느껴지는 건 밑변이 0되는 90도나 270도는 절대로 안 되는구나. 90도하고 그 다음에 270도는 절대로 이 값을 가지면 안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이 그래프를 보고 느끼는 것 적어주세요 라고 한다면, 첫 번째 현재 정의역은 어떻습니까? 다 되는데 2분의 파이랑 2분의 3파이랑 2분의 5파이 이런 값은 가지면 안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맞아요. 그래서 이걸 표현하는 방식은 되게 많은 거야. 나는 딱 하나, 요 값만 알면 돼. 그쵸? 그래서 설명하는 것이 뭐냐면 x는 기본적으로 2n파이. 그러면 2n파이면 어떻게 돼? 2파이가 360도니까 이걸 n바퀴 돈 후 플러스 2분의 파이 마이너스 2분의 파이 되면 안 되는구나 라고 설명할 수 있는 거죠. 아니야 나 그렇게 안 할래. 그러면 x라는 건 뭔데? 각각의 x축인 뭐 0파이, 1파이, 2파이, 3파이 거기서 2분의 파이만큼 더 가면 그 값 안 가지면 되잖아 해서 n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를 갖지 않겠다 라고 설명해도 괜찮은 거고요. 또는 x라는 것은 n파이 마이너스 2분의 파이로 하겠다 해도 뭐 상관은 없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나중에는 이걸 또 딱 모아버리면 2n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파이다라고 쓰는 경우도 있어요. 공통인수 파이를 뽑아서 여기도 파이 뽑아주면 n 플러스 2분의 1 파이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별로 중요치 않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법은 중요치 않고 중요한 건 얘네들이 나타내는 게 전부 다 우리가 알고 있는 90도와 90도하고 270도라고 하는 y축을 나타낸다는 편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이 글씨로 외워서 풀려고 하지 마시고요. 말뜻이 뭐지? 라는 걸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는 치역이 어때? 라고 하는데 여기는 어때요? 올라가면 끝없이 올라가고 내려가면 끝없이 내려가기 때문에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 사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최대값 없습니다. 최소값 이것도 없다 이게 되는 거예요. 특히 이과 학생들은 이런 과정 잘 보세요. 이게 불연속되는 과정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현재 이것을 통해서 미적분학을 공부할 때 이과 학생들은 그러면 사인하고 코사인은 연속함수니까 미적분 활용도 높은 거고 탄젠트는 뭐다? 정역이 끊어지기 때문에 단순한 하나의 값을 물어볼 땐 상관없지만 구간을 통한 질문에서는 탄젠트 및 코탄젠트, 코시컨트, 그 다음에 시컨트 이런 함수들을 쓸 수 없겠구나라는 것도 우리가 꼭 알아둘 필요가 있는 겁니다. 절대로 잊지 마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얘는 주기가 어때? 라고 물어봤어요. 그런데 우리가 보다시피 어차피 한 바퀴를 돌면 어때요? 오케이, 그렇죠. 같은 모양 반복될 거야. 자, 질문하는 건 꼭 한 바퀴를 돌아야 될까? 라고 질문한다면 딱 이렇게 절반만 띄워둬요. 절반만 해도 어때요? 이 모습과 이 모습이 같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주기를 우리는 파이라고 적을 수 있겠구나. 사인은, 코사인은 주기가 2파이지만 탄젠트라는 것은 주기가 파이구나 라고 적어줄 수 있다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아시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대칭성을 물어봤는데 앞에 있는 사인과 코사인은 점대칭과 선대칭이 모두 가능하다 했죠. 하지만 현재 이 탄젠트를 보세요. 어때요? 선대칭은 안 되는 거야. 그쵸?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점에 관한 대칭만 가능하더라. 그래서 현재 이 대칭은 선대칭은 불가능하다. 그리고 점대칭만 가능하다. 원점 대칭, 파이, 0 대칭, 2파이, 0 대칭이라고 말할 수 있다. 아시겠죠? 이런 내용들 하나하나를 꼼꼼하게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요것을 통해서 삼각함수의 기본형을 배웠어요. 사실은 이걸 알게 되면 나머지 값은 전부 다 너무너무 쉽게 공짜로 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배웠던 기본형 정확하게 복습하고 바로 다음 설명을 따라오도록 하겠습니다.